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노스의 장갑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타노스의 장갑이라는 표현을 패러디한 거라고 한 건데요. 이번에는 뜻을 알고 썼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달 무슨 표현과 관련해서는 의미를 잘 모르고 썼다, 죄송하다 이렇게 3시간 만에 사과했는데 이번에 또 문노스의 장갑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새 어벤져스란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이게 타노스의 장갑이 유행이라는데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이 패러디가 요새 유행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송 장악, 두 번째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이러고 나서 나머지가 바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다. 우리 그래서 이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나경원 대표는 대구에서 개최된 장애집회 연설에서 우리의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최악의 여성 혐오,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 여성 무독, 국민 무독, 나경원은 사퇴하라.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말 실수를 왜곡,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가 아니라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권혁기 관장이 좀 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 타노스, 문노스 이게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말이라면서요? 어벤져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거기에 나옵니까? 이제 지금 상영 중인 영화를 홍보하게 되네요, 갑자기. 이미 엄청 봤다고 저만 네. 못 봤죠.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말고 지금 상영 중인 이전 영화 때 나온 장갑입니다. 예. 타노스라는 이제 우주의 악당이 예. 이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돌을 예. 본인의 장갑에 다 끼워 맞추는 순간에 전 우주의 인류 절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SF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본 당시의 관객들이 주인공들은 물론이고 인류의 절반이 죽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타노스의 장갑, 문노스의 장갑이라는 발언을 이제 일베 측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을 죽이거나 희생시킨다는 의미로 쓰는 아주 나쁜 용어거든요. 이것도 일베들이 쓰는 용어군요. 네, 일베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한국당에서 이제 해명한 걸 보면 예. 유래가 진보층의 만화에서 유래됐다.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저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쓰신 걸 보면 문노스의 장갑을 완성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악당, 인류를 절반을 죽인 그 장갑을 빗댄 거고요. 일베가 쓰는 내용으로. 지금 오늘 해명에 진보 진영이 먼저 만화에서 썼다는 것은 저것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문노스의 장갑이 어떤 의미로 어느 일베 그룹이 많이 쓴다는 걸 알고서 오늘 나경원 대표가 썼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달창이라는 실수는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였다고 믿었는데 오늘 이 또 문노스라는 이 일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를 또 쓰신 거 보면 이제는 권혁기 관장 까마귀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네. 이 달 뒤에 그 말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까마귀가 바로 웁니다. 또 쓰신 걸 보면 이젠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야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이 레드라인을 전 넘은 것으로 보고 이제는 해명이 아니라 공식 사과할 때다. 예. 그런데 최경철 의원, 저런 표현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이렇게 알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써주는 걸까요? 보좌진 아니면 그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써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판넬에 법대 학생이 지금 연극영화과 강의실에 가서 지금 발표를 한다고 썼는데 극역입니다, 지금. 제 옆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법전을 들고 오셔서 예. 우리 법학 전공하신 분답게 법학자의 시각에서 그 창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을 그 세상에 비추게 해서 그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 자기가 정말 생소한 것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빗대서 세상에다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세상도 못 알아먹고 자기도 결국에는 논리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자꾸만 그 장애 집회할 때도 원고를 보라고 하는 그 보좌진들의 여러 가지 예. 그 건의가 올라갔지만 자꾸 이 박수부대나 함성부대에 자꾸 환호에 빠져서 이게 원고를 자꾸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달머나 뭐 이번에 또 무슨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예. 결국에는 그 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단어나 논리들을 동원하면서 결국 스스로의 함정과 오류에 빠져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받아가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렇게 장애 집회를 장기화할 것 같으면 장애 집회를 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것이 아닌지 좀 이제부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계속 저렇게 막 그 논란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까? 조금 이제 벌써 황교안 대표하고 경쟁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맛보게 되거든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게 현장에 가면 현장에 맞는 좀 거친 말하자면 극적인 극우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면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학부를 나오신 분인데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예. 그렇게 썼습니다. 멜드스와 루가노 리포트를 아는가 저는 물어보는데 웬 도서관 분위기입니까? 이 건틀렛이 지금 핑거스냅이라고 하는 아까 그 얘기의 원론은 뭐냐면 인구의 50%를 없애버리는 것의 원류가 어디서 나왔냐면 멜더스 인구론에 나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스스로 죽음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없어진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루가노 리포트. 루가노 리포트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루가노라고 하는 이태리 남부의 인명적인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21세기 자본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프리카 사람 다 죽이자 이렇게 논란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과연 알기나 하나?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영화는 있어요. 예.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좀 그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문제를 지금 깊이 성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지자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예. 아니거든요. 국민 정치 지도자들은 그 당에 있는 사람들,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상대 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 전체를 상대하시는 분들이고 저렇게 지금 계속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언어만을 가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뭐가 될 수 있다. 절대 지도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에 원고가 있든 없든지 간에 본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그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돼서 사실은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이 주는 상황에서 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우리 합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오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차분하게 스스로를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도 계속 그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 두 분 패널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전 짧게만 예.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나경원 대표한테 기대한 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일부 극우 뭐 그런 사람들 빼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층이 나경원 대표한테 기대하고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괜찮은데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저급하거나 그런 뭐 그 상스러운 그러한 표현을 쓰지 말고 품격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곡을 딱 찌르는 예. 그런 비판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노영희 변호사. 일단 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조급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바를 하게 되고 특히 국민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것을 본인에게 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들여다봐야 될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경철 위원이라든가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다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 극우적이라든가 아주 급진적이라든가 이러지가 않아요. 그분 성향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쓰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화당이나 이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관련해서 새로운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시점이라면 황교안 대표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죠. 빨리 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논란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것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